오늘의 키워드는 통계적 차익거래입니다. 주식 스프레드 매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통계적 차익거래는 상호 관련성이 높은 두 개의 자산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하나의 자산을 매수하고 동시에 관련성 있는 다른 자산을 매도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통계적 차익거래의 장점은 시장의 변동성, 즉 상승,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국내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도 마음 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프레드만 취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안정적입니다. 통계적 차익거래의 매매 방법은 한 종목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유사업종의 두 종목을 선택하여 한 종목은 매수하고 다른 한 종목은 매도를 합니다. 즉, 두 개의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만 취하게 되는 겁니다. 유사업종이나 동종업종을 선택하는 이유는 방향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농심, 삼양식품, SK텔레콤, KT 등 두 종목을 고를 수 있는데요. 스프레드의 이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는 20만 원이고 기아차는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종목의 가격 차이는 10만 원으로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말합니다. 페어 트레이딩은 위 두 종목의 스프레드 차이만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와 기아의 가격 차이가 항상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스프레드 차트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85에서 95% 사이에 진입을 하시고 스프레드 차트에서 중간 빨간 선 근처에 올 때 이익 실현하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현대와 기아차를 함께 보았을 때 스프레드의 차트입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즉 확대되고 좁혀지는 즉 축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어 트레이딩은 두 종목의 스프레드 차이만 취해서 수익을 내는 새롭고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다음 스프레드 차트를 보시면 방향성은 같지만 두 종목이 정확히 똑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스프레드는 어떤 때는 커지고 또 어떤 때는 좁혀집니다. 그리고 매도한 종목을 매수 시 매도를 해서 돈을 버는 공매도의 개념이 있는데요. 공매도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페어 트레이딩은 끝입니다. 자, 그럼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 계좌에 20만 원이 있고 기아차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기아차가 내 계좌에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한 주를 기아차를 차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차 차입한 주식을 시장에 갖다 팔면 10만 원의 돈이 생기죠. 그럼 내 계좌는 30만 원이 되고 그 계좌 30만 원에서 일주일 뒤에 기아차가 5만 원이 되었을 때 5만 원에 한 주를 사고 그러고 이제 현금은 25만 원이 생기게 되니까 기아 한 주를 증권사에 상환을 하게 되면 결국엔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파는 그런 개념이 바로 공매도의 개념입니다. 자, 개별 주식 선물 계좌에서는 이익에 대해선 양도차익 세금이 없습니다. 왜 개별 주식 선물 계좌냐? 우리나라는 현재 공매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 선물 계좌로 공매도를 대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페어 매매 시에 이익이 나면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차익 거래는 안전하고 안정적입니다. 국내 최초의 유일한 투자 방법을 SBS 비지에서 공개해 드렸으니 잘 익히셔서 평생 투자 기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고수만의 기준에 맞추어 선별된 그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장영환 고수가 스프레드 매매 기법에 대한 미니 강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발맞춘 주도주를 만나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는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산업군은 IT 산업입니다. 페어 종목으로는 카카오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네이버를 골라왔는데요. 스프레드를 보시면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최근 하락폭이 많이 심화됐다가 반등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I와 연계된 발빠른 행보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대감 역시 주고 있습니다. 네. 스프레드 역시 지난 4년간의 스프레드 추이를 보시면 과거에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그리고 축소된 시점과 유사하게 현재 두 종목의 스프레드는 99%로서 향후 더 확대되는 것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20% 넘게 반등을 보인 종목이 바로 카카오인데 네. 이렇게 상승을 좀 크게 보여준 데는 배경이 있겠죠. 동력을 어디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요새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오픈 AI와의 업무 제휴 또는 그 기대감으로 큰 주가 상승을 한두 번 견인했습니다. 네. AI 생태계의 근간이 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카카오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IT 기업들이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정신학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서울에서 만나 대담을 나누며 전략적 제휴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천만의 이용자를 이미 보유한 카카오와 챗GPT 등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오픈 AI의 협력에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카카오가 자회사가 또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 회사가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별개 회사지만 카카오 자회사들은 핀테크 시장의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며 또한 유럽과 동남아시아 웹툰 사업을 정리하고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는 등 조직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AI 메신저 앱은 카나나를 개발 중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한편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845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자, 카카오가 보유한 내재적인 모멘텀을 점검했는데요. 이제 차트가 또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스프레드 매매 기법을 언급하셨으니까 네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또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보시면 그 카카오와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레드가 99% 정도에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99% 정도가 벌어져서 1월 31일 날 카카오를 38,350원에 매수를 했고 이와 동시에 1월 31일 날 21만 6,500원에 네이버를 매도를 했습니다.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매수 매도를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도 상승을 했고 네이버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카카오의 상승폭이 네이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수익률이 16%가 나고 네이버에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4%가 났기 때문에 합치면 12% 정도의 수익이 안전하게 보장이 된 겁니다. 이게 네네. 바로 스프레드의 아주 그 중요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차트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IT를 먼저 첫 번째 산업군에서 꼽아보셨고요. 네네네. 다음은 어디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사촌지간이죠. 현대모비스의 페어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쪽이군요. 네, 자동차 네. 산업인데요. 페어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스프레드 차트를 일단 먼저 보시면 2023년도 초와 2023년도 말에 스프레드 확대 상황이 있었고 또한 현재 시점에서도 그 당시 상황과 유사한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습니다. 네네.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또한 차트적으로는 현대차가 이중 바닥을 보이고 있고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수하기에는 더없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만 매수하기에는 조금 찜찜하신 분들은 현대모비스를 함께 매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페어 종목까지 다 현대차 그룹주로 준비를 하신 건데 네. 현대차 그룹주에게 뭐 호재가 많은 상황입니까? 지금 뭐가 눈에 띄는 이슈일까요? 예, 그 카카오도 여태까지 이제 굉장히 심한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 부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 많지만 현대차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현대차의 숨겨진 여러 내용을 보면 33억 달러 규모의 인도 법인 IPO를 성공해서 시총 약 26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 신용평가사 세 곳으로부터 트리플 A를 부여받아서 신용 등급도 상승이 됐습니다. 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최근 40%대 급증해서 친환경차 판매고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제네시스 등 고가 라인 판매도 12%대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갈목할 만한 현상은 2024년도에 배당을 14,400원을 함으로써 비약적인 상승도 기록했습니다.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슈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미국 초고속 충전 아이오나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현대차가 참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죠. 네, 이렇듯 현대차는 이제 저평가가 많이 됐지만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아주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나 GM, 도요타 등 8개 업체와 뭉쳐서 고속 충전 연합체인 아이오나를 공개를 했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본사에서 초고속 충전 서비스 런칭을 다른 회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나는 야심찬 확장 계획을 제시해서 2025년까지는 1000기, 2030년까지는 충전기 3만 기를 설치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현대차 그룹은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인 텐스토런트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도 했고 이는 현대차가 미래 기술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1, 2년 또는 2, 3년 내에 상용화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아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이 역시도 말씀하신 스프레드 매매 기법이라면 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같이 봐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여러분들한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함께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방향성이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단방향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중바닥이라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차트 모습을 보이고 약간 상승하고 있지만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여기 이 저항선 22만 5천 원 선이 더블탑인 구간으로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지만 여러분께서 현대차만 단방향으로 매수하기는 약간 좀 찜찜하다.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향성이 같은 현대모비스도 같이 매도를 현재가인 24만 7,500원에 매도를 하고 현대차는 20만 원 선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두 개의 종목을 같이 맞잡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올라가면 현대모비스도 올라가고 현대차가 빠지면 현대모비스가 빠짐으로 인해서 매도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IT에 이어서 자동차 쪽까지 주도주 산업군을 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어떤 쪽이 등장하게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 그 세 번째 산업군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네. 무선통신 사업군입니다. 무선통신이요. 네, 무선통신은 우리나라에 세 가지 회사가 있죠. SK텔레콤, 그다음에 KT, LG U+, 이 세 가지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페어를 구성을 했느냐? SK텔레콤과 KT 두 종목을 페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두 개의 회사의 스프레드 차트를 보시면 현재는 88% 정도로 과거 23년도 초와 23년도 말에 스프레드가 확대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똑같이 움직이지만 아주 100%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스프레드의 확대와 축소 현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도 SK텔레콤과 KT의 스프레드 상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SK텔레콤도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차처럼 이중바닥 형성 후에 바닥에서 탈피를 하는 주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SK텔레콤은 통신사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남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보면 뭐 빅테크들과 AI 동맹이 좀 강화되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카카오를 말씀드렸듯이 AI 그 국가 컴퓨팅 그 센터를 구축하는데 SK텔레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샘 올트먼 CEO와의 회동에서 AI 반도체 및 AI 생태계를 확대를 위한 양사간 전방위전 협력 방안을 같이 카카오처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SK텔레콤이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죠. 석학을 비롯해서 오픈 인공지능,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I 산업을 강화하는데 SK텔레콤도 역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생성 AI를 넘어서 피지컬 AI, 제조 바이오 분야에서의 AI 등 융합 또는 버티컬 AI에 기반한 차세대
AI 연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신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고 또한 엔스로픽, 퍼플렉서티, 람다 등 해외 AI 기업에 투자를 단행하고도 있습니다. 이게 인수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통합 솔루션 업체를 인수했다. 네. 이게 뭐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요새 어디를 가나 AI 붐이기 때문에 SK텔레콤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펭귄 솔루션스의 10% 지분을 주당 32.81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투자는 SK텔레콤의 기술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한 SK텔레콤은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이죠. 퍼플렉서티를 구독하는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특화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인공지능 수익화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 매매 기법. 그렇다면 SK텔레콤과 뭐 어떤 종목을 같이 보게 될까요? KT가 될까요? 역시 이제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SK텔레콤을 보시고 네. 오른쪽은 같은 무선통신업자인 KT를 비교해서 네네.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현대차처럼 SK텔레콤이 이중바닥이라는 아주 견조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네. 또한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미니 강의에서 말씀드린 과매도 국면의 징조인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SK텔레콤을 단방향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잘 모르겠고 SK텔레콤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KT를 같이 보험으로 매도 포지션을 갖고 가면서 스프레드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신다면 지금처럼 안정적인 카카오와 네이버 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처럼 안정적인 스프레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영환 고수와 함께 IT, 무선통신, 자동차의 업종 중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기대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종목이 더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에서 선별하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AI 붐 때문에 소외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방위산업 분야에서 최근에 한화 시스템이 굉장히 큰 상승폭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와 페어로 구성이 되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 방위산업 업체를 주목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산주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방위산업 업종 중에서 이제 고르셨다 하셨는데 회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방위산업 업체가 유명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항공기 체계 및 종합 제작 업체로서 국내외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이나 정지 궤도 복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등 군 정찰위성 또는 한국형 발사체, 총조립 등 우주 사업 영역으로도 활동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체 부품 및 민수 수출 기타 부문은 기체 구조물 제작과 납품 사업, 민수 수출 등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유명한 비행기가 있죠.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기동 헬기, 송골매 무인기, 그다음에 KF-21 소형 무장 헬기 개발 등 우주 위성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첨단 소형 무장 헬기 LAH 개발과 함께 미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KF-21 개발을 완료해서 수백 회 이상의 실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관련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하셨는데 수주라던가 확실한 호재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아주 많은 곳에서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와 함께 6G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KF-21이나 소형 무장 헬기 개발 완료 후에 테스트 중이면서 곧 이어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또한 이라크와의 계약을 통해 4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또 이를 발판으로 다수의 새로운 수출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 중동의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기동 헬기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필리핀과도 이미 FA50 수출 협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이슈가 많다는 건 당연히 차별화된 그 기술력을 보유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회사는 인공지능 파일럿, 무인화, 자율주행 기술 등도 개발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생산 혁신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으로 동사의 수주 잔고는 약 24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 9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미래 먹거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접근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투자 전략까지 세워 주시죠. 네, 차트를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면 이제 기술적 지표 중에 헤드앤숄더라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는 11월 달 고점을 머리로 보고 이쪽 8월 달 고점이 왼쪽 어깨, 그 다음에 현재 가격대를 오른쪽 어깨로 본다면 첫 번째 목표치인 이 가격대, 6만 원 가격대는 이미 오늘 녹화 중에 터치가 됐고 두 번째 목표치는 지금 보시는 7만 600원 선을 목표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특이한 부분은 아까 카카오와 현대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중바닥 현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미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하방 경직성이 강한 징조인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이렇게 MACD에서 발견되고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집을 해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을 어떤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광 고수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